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장세입니다. 2차전지 업종의 화려한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2차전지 업종의 역사적 신고가 지수, 2차전지 업종 지수죠. 2차전지 업종 지수의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이제 클라이막스의 흐름으로 정말 점입가경 들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2차전지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히 죽는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더 반대매매성, 청산성의 어떤 물량들, 숏스퀴즈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이 고점이 어디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기업은 공매도 잔고가 지금 1조 한 2천억, 3천억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수학기, 2차전지 기업들의 수익 실현기로 돌아갔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는 이제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다, 확실하게. 그래서 신규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신규로 산다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 성격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얼마나 잘 팔아서 수익을 많이 챙길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걸 살 것인가, 그 다음 이제 횟수 복리를 누리기 위한 어떤 정보를 살 것인가의 그 리스트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엄선해가지고 이제 낮은 주가 위치에 있지만 하반기에 유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제 큰 상승을 이룰 걸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을 리스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뭔가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이제 객관적으로 좀 타이밍이든 종목이든 바라보고 투자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준비를 하려고 하고, 결국 이제 지금 정말 그 사람들이 흥분되는 어떤 구간으로 넘어가잖아요.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큰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저는 나름의 또 이제 절제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부터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4%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좀 빠졌죠. 특히나 삼성자가 1.7%나 빠지면서 코스피는 좀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은 12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너무나 많네요. 700종목, 상승 종목 수 170종목. 코스닥은 1.7% 상승했습니다. 914포인트, 900포인트 넘었고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커졌죠. 14조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370종목, 하락 종목 수가 1100종목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주요한 종목들 빼고는 오늘 좀 약세 흐름이었고, 수급 구도도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은 각각 1,500억 그리고 3,300억 순매도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900억, 역대급입니다. 거의 진짜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엄청난 수급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기관은 1,300억 팔았습니다. 선물 쪽은 9,900계약을 외국인이 순매도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매수했으니까 좀 매도했네요. 고객 예수금은 51조, 신용융자 잔고는 19조 3천억으로 최근에 2차전지 올라가는 것에 대비해서는 신용융자 잔고는 좀 움츠려 있네요. 그러니까 신용이 붙진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개인들이 지금 날카롭게 사는 구간이 아니라 메이저가 끌어올리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단실 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2차전지 업종 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2차전지 업종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그런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개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그렇게 흥분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이저가 더 지금 상승시키는 그런 구도 흐름을 좀 보이는 흐름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 지수가 신고가 내면
이 많은 종목들이 또 이제 2차전지에 또 다른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를 같이 펼 것이다. 시세 분출 형태로. 시세 분출 형태라는 건 20%, 30%가 하루에 이제 변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업종 지수가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더라. 그래서 시장만 안정되면 2차전지 업종이 주도 업종이 돼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줄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데 작년 말이죠. 양도세 회피 물량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 또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작용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빠졌었습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매수 기회다고 이렇게 주장을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고 저점을 높였죠. 그래서 경기 침체 논란에도 저점을 높이면서 정배열 구도로 장기 평선을 먼저 뚫어올렸어요. 가장 먼저 업종 중에서. 그래서 481선까지 뚫었다는 것 자체가 뚫고 트레이하고 다시 재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2차전지 업종이 완전히 주도 업종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정배열 흐름. 또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 좀 돌렸어요. 꺾이고 하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 거래 대금까지 터지면서 했기 때문에 진성 돌파, 진성 상승, 진성 신고가, 거래량 동반하는 흐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저점 계속 높이면서 2차전지 업종의 흐름을 시장 내에서 강하게 만들어냈고요. 그만큼 2차전지는 계속적으로 노이즈 성격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중국, 그렇죠? CATL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중국 소재 공장들, 배터리 공장들, 뭐 건립, 합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논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빠졌죠. 그래서 많은 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 하차하는 부분도 이제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분위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완연하게 지금 시세 랠리 클라이막스의 상승 구간으로 넘어가는 포인트를 내고 있고요. KLX 반도체 업종 지수도 0.4% 상승하면서 장기 이평선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고 확실히 이제 시세를 강하게 만드는 구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은 음봉이죠. 시총 상위줄 좀 빠지면서 코스닥은 직전 고점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까지 터지면서 상승하면서 와, 이거 무시무시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보시면 거래대금의 흐름이 느껴지시죠? 지금 이때랑 뭐 흡사할 정도로 좀 거래대금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때는 다양한 업종에 이제 뿌려지듯이 이제 수급이 돌았지만 특정 업종의 특정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같이 누리지는 않고 있다. 소수의 어떤 수급 주체들이 이 이제 수익을 거의 독점하는 그런 어떤 구도로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그 양적완화 장세가 아니라 양적완화 돈 풀어가지고 올리는 장세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트렌드 업종의 힘으로 트렌드 업종 이런 걸로 힘으로 결국 이제 성장 2차전지 반도체 업종의 힘으로 반도체는 이제 AI 트렌드를 타고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트렌드를 타고 움직이는 거라서 이런 트렌드의 상승 장세는 역시나 특정 업종만 계속 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세에서 반도체 주식들만 주구장창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었죠. 딴 건 안 올랐어요. 반도체 주식 OLED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수익을 냈지. 그리고 이제 2017년도 하반기에는 바이오 쪽 불이 붙으면서 바이오 주식 들고 있는 사람만 돈 벌었지, 딴 거 들고 있는 사람은 돈을 못 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두 개 업종만이 상승하는 구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밀하게 이제 주식에 대한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장 흐름을 내고 있다. 오늘 수급 구도가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 금속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수급이 나오는 거고, 외국인들은 또 금융 또 전기전자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외국인의 패시브한 순매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붙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신고가 흐름과 함께 포스코 퓨처엠도 1,500억에 달하는 외국인의 순매수, 또 대주전자재로 나노 신소재 이 기업에도 외국인이 230억씩 각각 순매수했고요. 윤성 FNC 같은 또 2차전지 장비주, 코스모 화학 같은 또 2차전지 종목, LNF 이런 종목에 매수를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이제 그 2차전지 이제 소재주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완전히 2차전지의 엄청난 퍼포먼스의 어떤 수급들을 집행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오늘 외국 그 증시, 제가 외국 증시를 빼드렸네요. 어제 미국 나스닥 0.9%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 그리고 S&P도 0.2%, 0.3% 상승, 니케이 증시 0.3% 상승했고, 홍콩은 2.4%나 좀 빠졌네요. 대만하고 상해도 소폭 빠졌어요. 오늘 코스피도 좀 빠진 거 비슷하게 빠진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삼성전자 1.7% 조정받았고, 오늘 LG엔솔은 2% 상승했습니다. 삼성S에도 소폭 상승했고, LG화학도 상승했고요. 포스코홀딩스 2% 상승으로 신고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13% 상승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3.9%로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패턴이고요.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빠졌네요, 보니까. 코스닥이 에코프로비엠이 16%. 와,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제가 공매도 잔고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공매도 잔고. 에코프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저번에도 체크해드렸는데요. 공매도 잔고가 이제 160만 주, 170만 주 이렇게 됐었거든요. 6월 28일, 6월 29일. 근데 최근에 보시면 130만 주로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준이에요.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1조 3천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청산되는 과정에서 급등 여지가 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더 많아졌어요. 에코프로 BM은 6월 26일 날 보시면 420만 주 공매도 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7월 13일자로 516만 주입니다.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더 늘어났어요. 1조 4,500억이 공매도 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죽이려고 하겠죠. LNF도 보시면 변동이 없어요. 190만 주. 뭐 6월 26일에 보니까 190만 주 비슷하네요. 줄어든 게 없습니다. 4,360억의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상승했죠. 포스코 퓨처엠 6월 26일 190만 주에서 7월 13일 날 180만 주. 변동이 크게 없어요. 이거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청산 물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7,190억. 엄청난 물량인데요. PNT 장비주 최근에 신고가 내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급감했네요. 6월 26일 100만 주 정도 됐는데 지금 7월 13일 기준으로 415만 주. 금액은 크지 않아요. 280억 정도 급감했습니다. 나노신소재도 보시면 뭐 크진 않네요. 변동은 없네요. 34만 주, 458억 정도.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ISC가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났네요. 2배 정도. 6월 26일 날 30만 주 정도 됐는데요. 지금 신고가를 지금 계속 내고 있죠. 65만 주까지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청산될 공산이 크죠.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거의 한 20% 급등했는데요. 50만 주 정도, 한 500억 정도의 공매도 누적 잔고를 갖고 있는데요. 6월 26일 날 42만 주에서 소폭 늘었네요. 그래서 이 주요한 어떤 2차전지 종목들에서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차트는 지금 신고가를 냈잖아요. 이제 본격 상승 시 또 공매도 청산의 물량들이 굉장히 이제 발생될 수 있다. 에코프로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요때 제가 쇼스키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뒤로도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무섭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고 있을 게 뻔한데요. WCP 이런 것들도 6% 상승하고 있고, 윤성 FNC 18%, 대주전자료가 오늘 19%. 와, 한 방에 그냥 올려버리네. 진짜 무섭네요. 나노신소재 11% 상승. 자금이 쏠리죠. 성일하이텍도 5.3% 상승.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꽤나 이제 조정이 오랜 기간 조정이었는데, 세비캠도 오늘 17% 급등하면서 좀 돌려 세우는 패턴이 좀 정리됐고요. 최근에 이제 주말에 체크해드렸던 KPS, LFP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요 기업도 중소형주긴 하지만 관심을 받을 공산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A-프로, 또 이제 직전 고점대 올려놓은 장비주들, TSI 이런 기업들도 의미심장한 흐름들을 좀 내어주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주요 종목들, 그리고 제이오 같은 기업도 신규 상장으로 이제 신고가 트라이를 할 공산이 좀 큰 모습들을 좀 띄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의 시세 분출의 흐름들이 연이어서 지금 이어질 공산이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가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좀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제 제 경험적인 부분이죠. 그런 종목으로 좀 꼽아드렸던 그런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코인테크 이런 것도 이제 장비사잖아요. 이제 신고가 부근의 위치에 올려놓는 부분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2차전지 주요한 종목들, DNT는 이제 신고가, 연일 신고가죠.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가 내는 케이스가 흔치는 않은데, 오늘도 20% 급등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나기술도 연일 신고가네요. 여기 뭐 신고 돌파하고 나서 거기서도 지금 거의 한 50%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유일 에너테크 이런 기업들도 원준 4%, 탑머티리얼도 6.4%로 직전 고점 부근에 지금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 중요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SDI 상승하면 상신 EDP 같은 기업도 또 상승할 공산이 큰 밸류체인 기업이고, 또 LG화학 1.3% 상승, LG화학 우선주가 차트가 좋죠. 수급이 좀 날카롭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 주요하게 좀 우리가 시세 분출에 준비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 역시나 14%, 주도주 클래스입니다. 주도주의 클래스는 다르다. 또 FST 최근에 제가 좀 강조드렸죠. 이때 자회사 그거 이슈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렸고, EUV 펠리클 타블착 검사 장비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가에는 좀 오늘 반영되는데요. 어쨌든 EUV 공정 확대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이 펠리클 검사 장비가 더 이제 많이 또 필요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FST의 이제 이 공급 계약 소식이 향후에도 좀 기대가 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오늘 해성 DS 같은 기업도 시세를 계속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고, STI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패턴을 오늘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포인트였고, 오늘 셀트론 그룹주들은 좀 조정이었는데요.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기대 이할 것이다. 리포트들이 오늘 3에서 또 헬스케어 제약은 5%까지 조정받는, 또 수급까지 빠지잖아요. 2천 쏠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같이 받으면서 오늘 좀 조정을 좀 세게 받는, 반도체도 바이오 쪽은 오늘 조정 성격이었어요. 수급을 완전히 뺏겼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뭐 조정 성격의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쪽은 코스피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1,800억의 동시 수급, 또 이제 뭐 2차전지 이제 ETF 이런 것들이
수급과 함께 강한 구도의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모화학이 100억 정도 들어오는 모습들, 해성DS, 현대오토에버도 실적이 되게 좋게 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좋지 않겠는가. 또 카카오뱅크, 은행주가 아니다, 플랫폼 기업이다 이제 계속 강조들어왔고, 또 2차전지가 완전 장하겠네요. 코스닥, 대조전자재료, 나노신소재 19%, 11%, 윤성FNC 18%,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14%.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의 흐름들이 수급과 함께 붙여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주들 리포팅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오늘 급등했던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요게 이제 자동차에만 또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차가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한다는 제목이한데요. 이제 IT 디바이스 향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용과 달리 퓨어 실리콘 형태로 흑연 응급제 100% 대체를 목표로 한다. 목표로 하는 해외 업체 IT 디바이스 전체에 이 퓨어 실리콘이 탑재된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1조 원 이상의 신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다. IT 기기 특성상 용량은 제한적이나 양산 난이도 감안시 판가가 전기차용 대비해서 4-5배 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해당 제품은 웨어러블 기기를 시작으로 26년 본격 양산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이 대주전자 재료의 이 실리콘 응급제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좀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정도 좀 뒤로 좀 이렇게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당장 실적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는 종목보다는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왔는데, 사실 금리 떨어지고 이제 보다 더 수급이 확산되는 지금 같은 구도 속에서는 또 이제 먼 미래에 많이 벌 걸로 예상되는 이런 기업들까지 수급이 세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의 어떤 기대감도 지금부터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게 지금 그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좀 판매가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조금 낮게 좀 나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주력 차종 포르쉐 타이칸이 이 페이스리프트 이제 부분 변경하잖아요. 디자인을 변경하는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그 버전을 안 사는 거죠. 새로운 그 페이스리프트, 새로운 어떤 디자인 변경 그 제품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요거에 대한 매출이 좀 예상보다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주전자의 최근에 이제 부담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뭐 시세가 확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오인데요. 제이오도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뭐 대주전자재료와 함께 이제 그 첨가제죠. 그래서 탄소 나노 튜브 CNT 이제 도전제 회사로 양극재만큼 파급력 있는 양극 CNT다 해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팅인데요. CNT는 양극과 음극 안에서 리튬이온의 이온 이동을 원활하게 돕는 도전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 모두에 쓰이는 만능 소재라는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1분기 CNT 매출액은 49억 원 중 99%가 양극용으로 SK온 등의 전기차용 전지에 사용됐다. 향후 전지의 효율 및 용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 2차 전지 셀업체와 북미 OEM향 신규 공급이 예상이 된다. 음극용 CNT는 중국 셀업체에 공급 중인데 실리콘 음극재 등 차세대 음극에 적용하면 효율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아직 실리콘 음극재가 글로벌 상위 OEM들로부터 대규모로 채택되지 않아서 음극 CNT 매출액은 적지만 대량 채택이 시작될 25년 이후의 매출액 증가는 매우 가파를 것이다. 이외에도 건식공정 채택에 따른 CNT의 필요성 등이 CNT 시장 침투율 상승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밸류는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첨가제들 대주 비롯해서 이제 나노신소재 또 이제 이런 제이오 같은 기업은 조금 먼 미래지만 조금 확실한 그런 매출에 대한 가능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 이제 높다는 부분은 이게 시세가 확산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시세 분출로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오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지금 신고가 붙이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주가가. 그리고 이제 패배터리 관련 대장주로 볼 수 있죠, 국내에서. 성일 하이텍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업 확장, 교보증권 리포트입니다. 기대되는 미래, 국내부터 해외,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하는 탈망 미인기업이다. 최근에 이제 LFP 반도 그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늘어나고 또 그게 또 폐배터리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그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하는 회사의 어떤 발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가져야 된다. 성일하이텍은 2000년도 설립한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이다.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할 수 있는 풀 리사이클링 역량을 갖췄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원재료인 스크랙은 국내 셀 제조업체 3사 및 삼성물산, 현대글로비스 등으로부터 조달받아서 메탈을 추출해 국내 양극재 및 전구체 제조업체에 공급 중에 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향 공급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양극재로 가공되어 삼성 SDI에 제공된다. 그래서 더욱 늘어나는 생산 능력과 안주하지 않는 자세, 계속 이제 해외 공장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캐파를 계속 늘리면서 25년에는 7,000, 1,500, 1,200톤의 캐파가 추가되면서 매출액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에 이제 LFP 전고체 전지에 대한 리사이클 연구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중인 하이드로 센터 4호 공장은 유럽과 북미에 지어질 예정이다. 폐배터리 역외 수출의 금지 가능성도 대두되는 만큼 현지 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은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투자증권인데요. 양극재 MS 1위, 음극재 사업 확대 모멘텀 충분하다. 장기적으로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 생산 캐파를 계속 상향시키면서 MS 1위 또 음극재 사업 확대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밸류는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올해 보시면 밸류에이션은 130배입니다. 단기 주가 멀티플은 부담스럽지만 25년까지 연평균 EPS 성장률은 100%를 상회할 것이다. 중장기 성장성 감안 시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 그래서 100% 증가할 것이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밸류는 굉장히 가속도를 높이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IRA 발표 이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비중국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매우 한정적인 업체로 여타 양극재 업체 대비 OEM 및 셀 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어떤 광물에 대한 어떤 그 조달이 사실 가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이 광물 자원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안 판다면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걸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그걸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죠. 동사는 천연 인조 흑연뿐 아니라 26년 실리콘 음극재 1,000톤 증설로 차세대 소재 사업까지 영역 확대, 모멘텀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요. 시장이 올라가는 업종 중심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종목들 중에서 성장주들, 또 유망한 성장주를 잘 들고 계신다면 또 자금은 또 선순환 돌면서 차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강세장이 뚜렷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도 업종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건 당연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